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룰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뒷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도영, 뿌리 깊은 한의원의 원장이다. 노화 방지와 장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5월 22일 뉴스를 보고 묘한 내면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가상화폐로 피자를 샀다는 뉴스였습니다. 진짜 돈도 아닌데 실제 상품인 피자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내면의 소리가 외쳤습니다. 보약 한 제 값으로 저걸 사서 10년간 묻어두자. 저는 한의사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약 한 제 가격이 30에서 50만원 정도였는데 저는 없는 셈 치고 30만원어치만 사서 진짜로 10년 묻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가상화폐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수소문해서 직접 미국을 가지 않는 한 그걸 살 수 없더군요. 그러다 제 친한 후배가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후배가 아는 지인이 증권 투자사에 근무하는데 그를 통해서 미국의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서 30만원어치를 구매하려면 대행 수수료로 몇백만원이 소요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면의 소리지만 실체도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몇십만원어치 사려고 몇백만원이나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에 일주일 만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다가 2018년 1월 11일 가상화폐 뉴스로 온 세상이 떠들썩할 때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려고 했던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그 당시 진짜로 비트코인을 사서 묻어두었다면 그 돈은 무려 1,950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친한 후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재미삼아 진짜로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재미라서 겨우 3만원 정도 들여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 비트코인을 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2,600만원의 뉴스로 난리가 나서야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무려 수천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서 4천만원 정도에 판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무려 몇십만원어치 사려고 했기 때문에 몇백만원의 묻지마 투자를 감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포기한 것이고 제 후배는 제 말을 듣고 부담없는 3만원의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수천 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어찌될지 모르는 선택의 연속인데 당신은 참고할 만한 나침반이 없습니다. 이때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소리에 모든 것을 걸지는 마셔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가 전지전능하지는 못하니까요. 다만 어떤 방법을 택했을 때 당신이 덜 후회하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지식, 경험,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통틀어서
덜 후회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의 모든 변화의 기준은 역시 확률입니다. 당신은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삶을 바꿔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제임스 보웬이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져 홀로 힘겹게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마약 중독자이자 노숙자로 지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나마 거리 음악 공연으로 굶주림은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고양이 때문에 인생이 변합니다. 그 고양이는 배와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니 치료비가 28파운드라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는 따로 모은 돈도 없었는데 하루에 기껏 25파운드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일이 불투명한 그가 자기가 지닌 돈을 다 털어야 고양이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도 아니고 그냥 길 고양이입니다. 고심 끝에 돈을 몽땅 털어서 고양이를 치료합니다. 고양이를 키울 처지가 안 되는 그는 고양이를 거리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를 떠나지 않고 쫓아와서 거리 공연까지 따라다닙니다. 신기한 일은 이때부터 벌어집니다. 거리 공연에서 사람들은 그의 옆에 있는 고양이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고양이 덕택에 버는 돈이 늘어났으며 결국 이 사연이 책으로, 영화로 나오면서 그는 인생 역전을 합니다. 거리의 고양이 밥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영국의 논픽션 부분 1위를 차지하고 25만 부가 팔려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영화로도 나와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돈을 베풀었는데 그게 인생 역전의 기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 역전의 사례를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회는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 리셋. 사람을 잘 만나거나 스스로 변하거나 꿈을 키우거나 어려운 가운데 베풀거나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들이 했던 전환점에 요인을 적용해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유함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니 하늘에 요청하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즉 마음의 힘을 믿어야 한다. 채널을 바꿔서 잠에 빠질 무렵 반복해서 원하는 것을 주문하라. 강력하게 믿어라. 이렇게 당신의 무의식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해야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한 평소에 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고도 뭔가 부족하신 것 같다면 다음에 나오는 비결들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동소고금의 비법 중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비법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꾼다? 사실 이게 가장 쉬워 보여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바뀌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두 번째로 강력한 비법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비록 두 번째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주위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에 혹시 당신은 이참에 매일 바가지만 긁는 마누라를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주위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가족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 가족이라도 서로 조합이 너무 안 맞으면 잠시 떨어져 사는 처방은 운을 바꾸는 이 비법에 속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지금의 친구, 지인들과 헤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악운을 선사하기도 하고 시간만 허비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 않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해당합니다. 기준은 당신이 더 열정적이거나 기분 좋게 바뀌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또는 상대를 통해 자극을 받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도 좋습니다. 배울 점이나 존경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런 기준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플러스의 운을 받을지 마이너스의 운을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패는 까봐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늘의 신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가장 좋은 조언자는 당신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소리가 예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점차 운에 좋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유유상중의 법칙, 파장은 같은 진동수끼리 공명한다는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의 파장만 발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특성, 가치관, 성격을 지니며 그에 맞춰 다양한 스펙트럼의 갖가지 파장을 발산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에게 특성 1, 2, 3, 4의 파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2021년에 B라는 사람을 만나니 특성 2번 파장이 서로 맞아서 크게 공명을 일으켜 더 강해졌다고 칩시다. 특성 2가 하필 술을 즐기는 특성입니다. 두 사람은 술을 즐기는 것에 빠지고 점점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결국 A는 술을 즐기다 간에 큰 병을 얻어서 일찍 죽는 운명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A가 2021년에 B가 아닌 C라는 사람을 주로 만나게 된다면 또 달라집니다. 두 사람은 1번 특성에 파장이 잘 맞으며 1번은 골프를 좋아하는 특성입니다. 두 사람은 시간만 나면 골프를 즐기러 같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돈은 좀 들지만 몸은 건강해지고 또한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더 성공하는 운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옛말에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친구에게 뭘 배우거나 어떤 관심사에 빠지는 현상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파장이 약해지며 그 대신 다른 파장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당신의 파장 중에
어떤 특성의 파장이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파장의 구성 상황도 중요합니다. 파랑과 노랑이 만나서 초록이 되듯 파장의 특성은 섞여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령 A와 C 둘 다 횡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A는 C를 만나면서 없던 횡재수가 갑자기 생겨 로또에 당첨됩니다. 대신 C는 A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한마디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걸로 대박을 내는 사업의 대운이 탄생합니다. 이처럼 파장이 섞여서 새로운 파장을 얻게 되는 의외의 결과가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은 소위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합이 잘 맞는 관계입니다. 합은 동양 철학에서 남녀의 관계로 치면 궁합이 잘 맞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파장이 잘 맞는 관계는 각자의 파장이 서로를 보완하거나 좋은 주도권을 서로 강화시켜줘서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좋은 특성이 깨어나곤 합니다. 이러면 운이 크게 바뀝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학벌이 좋으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단순한 덧셈 기준으로 친해져야겠다는 것은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때는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일생에 딱 한순간 스쳐가는 사람이 이런 파장의 합이 맞는 역할을 하는 놀라운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미국의 도널드 굴드라는 노숙자의 사례입니다. 그는 길거리에 있는 피아노를 치다가 그것을 본 시민 덕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이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에 놀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며 각계각층에서 굴드에게 지원과 격려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생김새를 보는 관상보다 마음의 생김새를 보는 심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관상학에서는 관상보다는 골상, 골상보다는 심상이라고 말합니다. 골상은 당신의 체격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 관상에서는 골격과 몸 기운을 살피는데 현대적으로 보면 다이어트를 해서 군살을 빼고 근육을 단련해서 몸의 라인을 바꾸는 것이 운에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세 교정으로 척추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라인, 균형 잡힌 라인이 훨씬 좋은 운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몸의 라인이 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라인의 구조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특이한 삼각 피라미드 구조로 중심점에 있는 시체나 음식이 부패하는 속도가 아주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만약 피라미드를 현대의 사각 빌딩 형태로 만들었다면 그런 특수한 파장이 나오질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체형이나 몸에 품은 기운이 달라지면 파장도 달라지고 곧 운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골상이 관상보다 운을 바꾸는데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골상도 심상을 따라가진 못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고치는 것보다는 체형의 라인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보다는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을 바꾸는 최고로 중요한 핵심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주도권을 쥔 파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라는 것도 운에 관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운은 모든 것이 당신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마음의 운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고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관찰하면 바꿀 게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체 뭘 바꿔야 할까요? 평소 당신이 하루에 생각하는 총합만 해도 얼마나 잡다하게 많습니까? 게다가 가치관, 성격, 취미, 무의식에 자리 잡은 본능 등 이런 기본적인 영역까지 다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쉽고 효과적인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관심사가 바뀌면 새 제품을 사기도 하고 새 모임에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와인 모임에 갔다가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신이 다니는 행선지와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데 어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소에 다니던 A라는 목적지를 갔으면 사고가 났을 사람이 관심이 바뀌어서 B라는 목적지에 가는 바람에 오히려 행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심사가 당신 인생의 경로를 다르게 만듭니다. 또한 관심사가 바뀌면 당신이 평소에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잠깐 본 글, 기사 몇 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본 인터넷 글 한 문장이 며칠 뒤에 직장 면접에서 아주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우주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릴 적 기억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서너 살 때의 기억을 무려 80살 넘어서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초등학교 이전의 시기는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면을 걸어보면 당신이 기억나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당신의 뇌세포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평생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에는 다양한 기억과 한순간의 생각조차 지워지지 않고 평생 동안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특유의 미세한 파장을 끊임없이 외부로 분출합니다. 이런 흔적이 죽어서도 보존되고 그에 따른 대가를 꼭 받는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죽어서도 보존되고 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종교가 가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을 지니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정신의 영역에서 기억들은 사멸되지 않고 남아서 끊임없이 파장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잠깐 본 글, 기사 몇 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보는 것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운을 바꾸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선 단순한 방법으로 좋은 상상을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나쁜 뉴스와 글을 더 많이 보고 상상하는 것은 실제로 당신이 나쁜 일을 겪지 않아도 당신의 운을 마이너스의 기운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태교를 위해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주변 환경을 만들라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것이 주로 이슈가 되는 뉴스를 당신은 외면해야 할까요? 운을 바꾸기 위해서 뉴스를 외면하게 되면 사회 물정이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극적인 뉴스를 본 만큼 당신이 좋아하는 유머, 취미 글들도 찾아봐서 즐거운 상상으로 뉴스의 안 좋은 기분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사를 좋고 나쁜 것으로 양분해서 좋은 느낌의 글을 더 보는 것도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더 좋은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사 중에 평소에 자신이 접하지 않았던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색깔로 치면 흰색을 더 보고 검은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노랑도 보고 파랑도 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보던 관심사에서 긍정적인 것을 조금 더 본다 해도 관심사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다른 특성의 정보가 뇌에 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식의 파장 영역대가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당신 눈의 리듬이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인 습관이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남아필독 오거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세상에 나와 출세를 하려면 필수 조건으로 5수레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보지도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고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어쩌면 그 책은 당신과는 다른 영역에 선 사람들에게는 늘 관심이 가는 분야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당신이 다양한 인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바둑책에서 평생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설 삼국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았다고도 합니다. 관심사를 바꾸는 시도가 당신의 파장을 바꾸면 결정적인 새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바꾼다 해도 자신의 모든 것 새롭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관심사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바가 바뀌고 습관까지 바꾼다면 주변에서 그에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을 바꿔 운을 바꾸는 비법의 2가지 축이 생각을 바꾸는 것과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문제는 운을 바꾸는 도전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길들여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에서 성공,
그리고 부와 제일 밀접한 항목은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하늘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돌아올 행운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될 수 있는 한 큰 재물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잘 관리해야 성공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도 특별히 더 도와준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돈, 이 둘 중 부자가 되는 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얼핏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답은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시간이 최고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책 서두에서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확률을 뚫었는지 그 행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늘의 축복을 받아 인생을 얻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부여한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진 고난을 줘서라도 당신을 각성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A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택에 30이 넘어서도 빈둥거리며 삽니다. 직업을 가질 생각도 없고 매일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언제나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풍족하게 대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회에 크게 기여할 재능을 타고났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하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은 그의 부모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알거지로 만듭니다. 그제야 아들 A는 허둥지둥 뭐라고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 비유는 실제 현실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늘은 사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준다고 합니다. 동양의 현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부여한 화합물일 뿐입니다. 지금 한번 당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왔는지, 당신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습관으로 바꾸면 하늘은 당신을 돕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운도 당연히 그렇게 변화해갑니다.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 돈을 아끼라는 말이 단돈 1,000원도 무조건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1,000만 원도 기꺼이 써야 하며 가치가 없다면 단돈 10원도 아끼라는 말입니다. 즉, 기준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A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한 일이니 무조건 용돈을 풍족하게 주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고인물처럼 정체시킨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식을 무작정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 결과로 A의 부모에게 사업이 망하는 불운이 닥치듯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선의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자신에게도 해가 되어 돌아오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노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대충 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해오던 방식이 실제로는 시간이 줄줄 새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책을 읽고 무난하게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의 습관이 당신의 인생도 평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려면 당신의 습관도 보다 특별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때 정신 에너지를 쏟아서 남다르게 하십시오. 생각의 힘이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힘이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련된 생각의 힘은 훨씬 강력합니다. 만약 그 힘을 온전히 다 사용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까지 다 해낼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힘의 레벨이 달라지는 기법이 바로 몰입입니다. 앞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상상할 때 몰입해야 한다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명상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몰입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남을 발견이나 발명, 문화의 역사적인 작품들 거의 모두가 이 힘을 이용해서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멸의 예술 작품인 모차르트의 명곡, 세익스피어의 소설,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이론 등 이런 것들은 이런 힘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화학 구조를 풀거나 수학의 난제를 풀어내는 것 또한 몰입의 힘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천재라서 그러한 대업적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몇 단계나 올려서 끄집어내는 몰입이 빚어낸 업적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흙탕에서 바퀴를 꺼내려 하더라도 힘이 분산되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 이상의 힘을 집중해야만 나옵니다. 몰입은 당신의 뇌에서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컴퓨터와는 달리 몰입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우주의 신비한 창조물인 뇌를 가진 것이 당신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태어나서 그 힘의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신이 아는 몰입이 기초 단계인데도 타인도 그 정도 수준만 이용한다고 여기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타석에서 집중하다가 순간적으로 공이 느리게 보이거나 더 커져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몰입이 주는 현상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작업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진척이 없었던 것이 몰입하는 순간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매번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몰입해서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지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에 꼭 필요한 것이 이완입니다. 운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체를 단련할 때도 휴식과 고강도 자극, 휴식과 고강도 자극,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정신 에너지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몰입함으로써 당신은 내면에 숨은 잠재 능력과 정신 에너지를 무한히 끌어다 작업에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잘 빚어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힘을 동원하지 않고 작업하면 같은 시간을 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습관적으로 정신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몰입은 흔히 일에 집중하는 상태보다 훨씬 강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몰입하는 분들 중에는 깨어있는데도 뇌파가 거의 알파파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책을 읽는데,
뇌파가 거의 잠들기 직전 상태인 알파파가 나온다는 것은 그 효과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공부만 하면 좋은가 봐요. 제가 공부에 몰입한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이완입니다. 몰입은 의식의 초점이 한 점에 찍혀서 잡념이 별로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슷한 파장의 뇌파가 나오지만 이완과 몰입은 다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 다수가 부지불식간에 몰입과 이완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는 특히 그렇습니다. 축구선수가 그 짧은 순간에 공의 방향과 힘의 조절을 면밀히 해내는 것은 몰입의 힘을 가동하지 않으면 이뤄내기 힘듭니다. 이때 뇌파는 알파파에 가까운 파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상대 선수 움직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초몰입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알파파라고 해도 결코 이완으로 졸리는 상태는 당연히 아닙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그 순간만큼은 내면의 능력을 끌어내고 정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몰입 상태로 들어가야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몰입의 힘을 평소에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집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신은 극단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집중하고 몰입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몰입하지 않는 경우는 반대로 극단적으로 편하게 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에도 뇌파는 알파파에 가깝게 떨어지지만 약간 졸리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이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에서 경추의 긴장을 풀고 근육의 숨은 긴장까지 푸는 명상을 하며 쉰다면 그 쉬는 효율은 몇 배로 증가하며 당신을 더욱 활력 넘치는 존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육에 숨어있는 긴장은 명상이나 물리적인 치료를 따로 해주지 않으면 수면이나 휴식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이완을 위해서는 숨은 긴장까지 풀어서 풀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운을 바꾸기 위해서 습관을 고치는 대상은 4대 습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첫째이며 둘째는 중독이나 집착, 셋째는 음식 습관, 넷째는 자세 습관입니다. 중독이나 집착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갖고 있질 않습니다. 중독은 게임 중독 등 가벼운 중독부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중독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중독을 없애지 않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반면에 집착은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집착을 좋게 말하면 소유욕, 의욕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다 집착입니다. 집착을 비울수록 당신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사귈 때 관심이 지나치면 상대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도망가듯이 복도 그러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복이 달아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행운이 찾아오기 좋은 토양입니다. 그러니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려면 목표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로 당신이 너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상을 풍기면 상대방들이 사업이나 거래를 하기
꺼려 한다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은 음식 습관입니다. 식물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거의 의식이 없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 돼지, 닭 모두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동물이 가진 생각의 파장이 에너지 흔적으로 남아서 같이 흡수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육식을 한다 한들 그것에 섞인 정신 에너지의 파장은 매우 미미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신 에너지를 단련할 때는 당신의 파장이 혼잡해져서 잡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몰입이나 명상이 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민감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소원을 이룰 때 사용하는 정신 에너지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한동안 육식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당신도 육식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몸의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신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또는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시기에는 육식이나 술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코칭을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룰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뒷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도영, 뿌리 깊은 한의원의 원장이다. 노화 방지와 장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5월 22일 뉴스를 보고 묘한 내면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가상화폐로 피자를 샀다는 뉴스였습니다. 진짜 돈도 아닌데 실제 상품인 피자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내면의 소리가 외쳤습니다. 보약 한 제 값으로 저걸 사서 10년간 묻어두자. 저는 한의사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약 한 제 가격이 30에서 50만 원 정도였는데 저는 없는 셈 치고 30만 원어치만 사서 진짜로 10년 묻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가상화폐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수소문해서 직접 미국을 가지 않는 한 그걸 살 수 없더군요. 그러다 제 친한 후배가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후배가 아는 지인이 증권 투자사에 근무하는데 그를 통해서 미국의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서 30만 원어치를 구매하려면 대행 수수료로 몇백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면의 소리지만 실체도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몇십만 원어치 사려고 몇백만 원이나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에 일주일 만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다가
2018년 1월 11일 가상화폐 뉴스로 온 세상이 떠들썩할 때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려고 했던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그 당시 진짜로 비트코인을 사서 묻어두었다면 그 돈은 무려 1,950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친한 후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재미삼아 진짜로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재미라서 겨우 3만 원 정도 들여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 비트코인을 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2,600만 원의 뉴스로 난리가 나서야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무려 수천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서 4천만 원 정도에 판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무려 몇십만 원어치 사려고 했기 때문에 몇백만 원의 묻지마 투자를 감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포기한 것이고 제 후배는 제 말을 듣고 부담 없는 3만 원의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수천 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어찌될지 모르는 선택의 연속인데 당신은 참고할 만한 나침반이 없습니다. 이때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소리에 모든 것을 걸지는 마셔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가 전지전능하지는 못하니까요. 다만 어떤 방법을 택했을 때 당신이 덜 후회하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지식, 경험,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통틀어서 덜 후회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의 모든 변화의 기준은 역시 확률입니다. 당신은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삶을 바꿔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제임스 보웬이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져 홀로 힘겹게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마약 중독자이자 노숙자로 지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나마 거리 음악 공연으로 굶주림은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고양이 때문에 인생이 변합니다. 그 고양이는 배와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니 치료비가 28파운드라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는 따로 모은 돈도 없었는데 하루에 기껏 25파운드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일이 불투명한 그가 자기가 지닌 돈을 다 털어야 고양이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도 아니고 그냥 길 고양이입니다. 고심 끝에 돈을 몽땅 털어서 고양이를 치료합니다. 고양이를 키울 처지가 안 되는 그는 고양이를 거리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를 떠나지 않고 쫓아와서 거리 공연까지 따라다닙니다. 신기한 일은 이때부터 벌어집니다. 거리 공연에서 사람들은 그의 옆에 있는 고양이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고양이 덕택에 버는 돈이 늘어났으며 결국 이 사연이 책으로, 영화로 나오면서 그는 인생 역전을 합니다. 거리의 고양이 밥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영국의 논픽션 부분 1위를 차지하고 25만 부가 팔려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영화로도 나와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돈을 베풀었는데 그게 인생 역전의 기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 역전의 사례를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회는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 리셋. 사람을 잘 만나거나 스스로 변하거나 꿈을 키우거나 어려운 가운데 베풀거나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들이 했던 전환점에 요인을 적용해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유함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니 하늘에 요청하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즉 마음의 힘을 믿어야 한다. 채널을 바꿔서 잠에 빠질 무렵 반복해서 원하는 것을 주문하라. 강력하게 믿어라. 이렇게 당신의 무의식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해야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한 평소에 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고도 뭔가 부족하신 것 같다면 다음에 나오는 비결들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동소고금의 비법 중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비법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꾼다? 사실 이게 가장 쉬워 보여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바뀌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두 번째로 강력한 비법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비록 두 번째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주위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에 혹시 당신은 이참에 매일 바가지만 긁는 마누라를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주위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가족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 가족이라도 서로 조합이 너무 안 맞으면 잠시 떨어져 사는 처방은 운을 바꾸는 이 비법에 속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지금의 친구, 지인들과 헤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악운을 선사하기도 하고 시간만 허비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 않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해당합니다. 기준은 당신이 더 열정적이거나 기분 좋게 바뀌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또는 상대를 통해 자극을 받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도 좋습니다. 배울 점이나 존경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런 기준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플러스의 운을 받을지 마이너스의 운을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패는 까봐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늘의 신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가장 좋은 조언자는 당신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소리가 예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점차 운에 좋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유유상중의 법칙, 파장은 같은 진동수끼리 공명한다는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의 파장만 발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특성, 가치관, 성격을 지니며 그에 맞춰 다양한 스펙트럼의 갖가지 파장을 발산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에게 특성 1, 2, 3, 4의 파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2021년에 B라는 사람을 만나니 특성 2번 파장이 서로 맞아서 크게 공명을 일으켜 더 강해졌다고 칩시다. 특성 2가 하필 술을 즐기는 특성입니다. 두 사람은 술을 즐기는 것에 빠지고 점점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결국 A는 술을 즐기다 간에 큰 병을 얻어서 일찍 죽는 운명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A가 2021년에 B가 아닌 C라는 사람을 주로 만나게 된다면 또 달라집니다. 두 사람은 1번 특성에 파장이 잘 맞으며 1번은 골프를 좋아하는 특성입니다. 두 사람은 시간만 나면 골프를 즐기러 같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돈은 좀 들지만 몸은 건강해지고 또한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더 성공하는 운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옛말에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친구에게 뭘 배우거나 어떤 관심사에 빠지는 현상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파장이 약해지며 그 대신 다른 파장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당신의 파장 중에 어떤 특성의 파장이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파장의 구성 상황도 중요합니다. 파랑과 노랑이 만나서 초록이 되듯 파장의 특성은 섞여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령 A와 C 둘 다 횡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A는 C를 만나면서 없던 횡재수가 갑자기 생겨 로또에 당첨됩니다. 대신 C는 A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한마디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걸로 대박을 내는 사업의 대운이 탄생합니다. 이처럼 파장이 섞여서 새로운 파장을 얻게 되는 의외의 결과가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은 소위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합이 잘 맞는 관계입니다. 합은 동양 철학에서 남녀의 관계를 치면 궁합이 잘 맞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파장이 잘 맞는 관계는 각자의 파장이 서로를 보완하거나 좋은 주도권을 서로 강화시켜줘서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좋은 특성이 깨어나곤 합니다. 이러면 운이 크게 바뀝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학벌이 좋으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단순한 덧셈 기준으로 친해져야겠다는 것은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때는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일생에 딱 한순간 스쳐가는 사람이 이런 파장의 합이 맞는 역할을 하는 놀라운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미국의 도널드 굴드라는 노숙자의 사례입니다. 그는 길거리에 있는 피아노를 치다가 그것을 본 시민 덕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이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에 놀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며 각계각층에서
굴도에게 지원과 격려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생김새를 보는 관상보다 마음의 생김새를 보는 심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관상학에서는 관상보다는 골상, 골상보다는 심상이라고 말합니다. 골상은 당신의 체격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 관상에서는 골격과 몸 기운을 살피는데 현대적으로 보면 다이어트를 해서 군살을 빼고 근육을 단련해서 몸의 라인을 바꾸는 것이 운에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세 교정으로 척추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라인, 균형 잡힌 라인이 훨씬 좋은 운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몸의 라인이 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라인의 구조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특이한 삼각 피라미드 구조로 중심점에 있는 시체나 음식이 부패하는 속도가 아주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만약 피라미드를 현대의 사각 빌딩 형태로 만들었다면 그런 특수한 파장이 나오질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체형이나 몸에 품은 기운이 달라지면 파장도 달라지고 곧 운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골상이 관상보다 운을 바꾸는데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골상도 심상을 따라가진 못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고치는 것보다는 체형의 라인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보다는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을 바꾸는 최고로 중요한 핵심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주도권을 쥔 파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는 것도 운에 관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운은 모든 것이 당신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마음의 운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고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관찰하면 바꿀 게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체 뭘 바꿔야 할까요? 평소 당신이 하루에 생각하는 총합만 해도 얼마나 잡다하게 많습니까? 게다가 가치관, 성격, 취미, 무의식에 자리 잡은 본능 등 이런 기본적인 영역까지 다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쉽고 효과적인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관심사가 바뀌면 새 제품을 사기도 하고 새 모임에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와인 모임에 갔다가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신이 다니는 행선지와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데 어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소에 다니던 A라는 목적지를 갔으면 사고가 났을 사람이 관심이 바뀌어서 B라는 목적지에 가는 바람에 오히려 행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심사가 당신 인생의 경로를 다르게 만듭니다. 또한 관심사가 바뀌면 당신이 평소에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잠깐 본 글, 기사 몇 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본 인터넷 글 한 문장이 며칠 뒤에 직장 면접에서 아주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우주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릴 적 기억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서너 살 때의 기억을 무려 80살 넘어서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초등학교 이전의 시기는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면을 걸어보면 당신이 기억나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당신의 뇌세포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평생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에는 다양한 기억과 한순간의 생각조차 지워지지 않고 평생 동안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특유의 미세한 파장을 끊임없이 외부로 분출합니다. 이런 흔적이 죽어서도 보존되고 그에 따른 대가를 꼭 받는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죽어서도 보존되고 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종교가 가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을 지니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정신의 영역에서 기억들은 사멸되지 않고 남아서 끊임없이 파장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잠깐 본 글, 기사 몇 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보는 것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운을 바꾸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선 단순한 방법으로 좋은 상상을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나쁜 뉴스와 글을 더 많이 보고 상상하는 것은 실제로 당신이 나쁜 일을 겪지 않아도 당신의 운을 마이너스의 기운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태교를 위해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주변 환경을 만들라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것이 주로 이슈가 되는 뉴스를 당신은 외면해야 할까요? 운을 바꾸기 위해서 뉴스를 외면하게 되면 사회 물정이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극적인 뉴스를 본 만큼 당신이 좋아하는 유머, 취미 글들도 찾아봐서 즐거운 상상으로 뉴스의 안 좋은 기분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사를 좋고 나쁜 것으로 양분해서 좋은 느낌의 글을 더 보는 것도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더 좋은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사 중에 평소에 자신이 접하지 않았던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색깔로 치면 흰색을 더 보고 검은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노랑도 보고 파랑도 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보던 관심사에서 긍정적인 것을 조금 더 본다 해도 관심사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다른 특성의 정보가 뇌에 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의식의 파장 영역대가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당신 눈의 리듬이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인 습관이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남아 필독 오 거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세상에 나와 출세를 하려면 필수 조건으로 5수레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보지도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고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어쩌면 그 책은 당신과는 다른 영역에 선 사람들에게는 늘 관심이 가는 분야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당신이 다양한 인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바둑책에서 평생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설 삼국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았다고도 합니다. 관심사를 바꾸는 시도가 당신의 파장을 바꾸면 결정적인 새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바꾼다 해도 자신의 모든 것 새롭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관심사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바가 바뀌고 습관까지 바꾼다면 주변에서 그에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을 바꿔 운을 바꾸는 비법의 2가지 축이 생각을 바꾸는 것과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문제는 운을 바꾸는 도전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길들여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에서 성공, 그리고 부와 제일 밀접한 항목은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하늘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돌아올 행운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될 수 있는 한 큰 재물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잘 관리해야 성공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도 특별히 더 도와준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돈, 이 둘 중 부자가 되는 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얼핏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답은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시간이 최고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책 서두에서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확률을 뚫었는지 그 행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늘의 축복을 받아 인생을 얻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부여한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진 고난을 줘서라도 당신을 각성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A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택에 30이 넘어서도 빈둥거리며 삽니다. 직업을 가질 생각도 없고 매일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언제나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풍족하게 대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회에 크게 기여할 재능을 타고났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하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은 그의 부모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알거지로 만듭니다. 그제야 아들 A는 허둥지둥 뭐라고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 비유는 실제 현실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늘은 사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준다고 합니다.
동양의 현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부여한 화합물일 뿐입니다. 지금 한번 당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왔는지, 당신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습관으로 바꾸면 하늘은 당신을 돕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운도 당연히 그렇게 변화해갑니다.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 돈을 아끼라는 말이 단돈 1,000원도 무조건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1,000만 원도 기꺼이 써야 하며, 가치가 없다면 단돈 10원도 아끼라는 말입니다. 즉, 기준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A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한 일이니 무조건 용돈을 풍족하게 주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고인물처럼 정체시킨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식을 무작정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 결과로 A의 부모에게 사업이 망하는 불운이 닥치듯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선의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자신에게도 해가 되어 돌아오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노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대충 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해오던 방식이 실제로는 시간이 줄줄 새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책을 읽고 무난하게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의 습관이 당신의 인생도 평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려면 당신의 습관도 보다 특별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때 정신 에너지를 쏟아서 남다르게 하십시오. 생각의 힘이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힘이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련된 생각의 힘은 훨씬 강력합니다. 만약 그 힘을 온전히 다 사용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까지 다 해낼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힘의 레벨이 달라지는 기법이 바로 몰입입니다. 앞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상상할 때 몰입해야 한다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명상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몰입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남을 발견이나 발명, 문화의 역사적인 작품들 거의 모두가 이 힘을 이용해서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멸의 예술 작품인 모차르트의 명곡, 세익스피어의 소설,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이론 등 이런 것들은 이런 힘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화학 구조를 풀거나 수학의 난제를 풀어내는 것 또한 몰입의 힘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천재라서 그러한 대업적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몇 단계나 올려서 끄집어내는 몰입이 빚어낸 업적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흙탕에서 바퀴를 꺼내려 하더라도 힘이 분산되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 이상의 힘을 집중해야만 나옵니다. 몰입은 당신의 뇌에서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컴퓨터와는 달리 몰입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우주의 신비한 창조물인 뇌를 가진 것이 당신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태어나서 그 힘의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신이 하는 몰입이 기초 단계인데도 타인도 그 정도 수준만 이용한다고 여기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타석에서 집중하다가 순간적으로 공이 느리게 보이거나 더 커져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몰입이 주는 현상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작업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진척이 없었던 것이 몰입하는 순간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매번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몰입해서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지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에 꼭 필요한 것이 이완입니다. 운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체를 단련할 때도 휴식과 고강도 자극, 휴식과 고강도 자극,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정신 에너지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몰입함으로써 당신은 내면에 숨은 잠재 능력과 정신 에너지를 무한히 끌어다 작업에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잘 빚어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힘을 동원하지 않고 작업하면 같은 시간을 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습관적으로 정신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몰입은 흔히 일에 집중하는 상태보다 훨씬 강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몰입하는 분들 중에는 깨어있는데도 뇌파가 거의 알파파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책을 읽는데 뇌파가 거의 잠들기 직전 상태인 알파파가 나온다는 것은 그 효과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공부만 하면 좋은가 봐요. 제가 공부에 몰입한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이완입니다. 몰입은 의식의 초점이 한 점에 찍혀서 잡념이 별로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슷한 파장의 뇌파가 나오지만 이완과 몰입은 다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 다수가 부지불식간에 몰입과 이완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는 특히 그렇습니다. 축구선수가 그 짧은 순간에 공의 방향과 힘의 조절을 면밀히 해내는 것은 몰입의 힘을 가동하지 않으면 이뤄내기 힘듭니다. 이때 뇌파는 알파파에 가까운 파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상대 선수 움직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초몰입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알파파라고 해도 결코 이완으로 졸리는 상태는 당연히 아닙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그 순간만큼은 내면의 능력을 끌어내고 정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몰입 상태로 들어가야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몰입의 힘을 평소에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집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신은 극단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집중하고 몰입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몰입하지 않는 경우는 반대로 극단적으로 편하게 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에도 뇌파는 알파파에 가깝게 떨어지지만 약간 졸리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이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에서 경추의 긴장을 풀고
근육의 숨은 긴장까지 푸는 명상을 하며 쉰다면 그 쉬는 효율은 몇 배로 증가하며 당신을 더욱 활력 넘치는 존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육에 숨어있는 긴장은 명상이나 물리적인 치료를 따로 해주지 않으면 수면이나 휴식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이완을 위해서는 숨은 긴장까지 풀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운을 바꾸기 위해서 습관을 고치는 대상은 4대 습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첫째이며 둘째는 중독이나 집착, 셋째는 음식 습관, 넷째는 자세 습관입니다. 중독이나 집착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갖고 있질 않습니다. 중독은 게임 중독 등 가벼운 중독부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중독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중독을 없애지 않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반면에 집착은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집착을 좋게 말하면 소유욕, 의욕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다 집착입니다. 집착을 비울수록 당신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사귈 때 관심이 지나치면 상대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도망가듯이 복도 그러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복이 달아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행운이 찾아오기 좋은 토양입니다. 그러니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려면 목표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로 당신이 너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상을 풍기면 상대방들이 사업이나 거래를 하기 꺼려한다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은 음식 습관입니다. 식물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거의 의식이 없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 돼지, 닭 모두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동물이 가진 생각의 파장이 에너지 흔적으로 남아서 같이 흡수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육식을 한다 한들 그것에 섞인 정신 에너지의 파장은 매우 미미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신 에너지를 단련할 때는 당신의 파장이 혼잡해져서 잡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몰입이나 명상이 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민감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소원을 이룰 때 사용하는 정신 에너지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한동안 육식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당신도 육식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몸의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신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또는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시기에는 육식이나 술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코칭을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